비록 같은 동남아 메이플에 속해 있다지만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사이의 경쟁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 맵만 내주면은 싱가포르에 비해 이따만한 말레이시아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인진 몰라도 해외 메이플 스토리에는 말레이시아를 모티브로 한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가 2007년 8월, 싱가포르의 울루시티가 2008년 4월에 출시됐다면 말레이시아 맵은 2008년 9월 1일 패치를 통해 등장했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역은 굉장히 꾸준하게 출시가 됐었네요. 말레이시아 지역이 출시됨에 따라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를 묶은 월드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전에 싱가포르 봤으니까 오늘은 말레이시아를 보자고요.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보트키타운 오른쪽 끝에 있는 포탈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첫 맵은 트렌드존 메트로폴리스. 배경에 보이는 트윈타워가 이곳이 어느 도시를 모티브로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죠.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어로 흙탕물이 합류하는 지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지역은 말레이시아의 곰박강과 클랑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쿠알라룸푸르는 원래 황무지였지만 이 지역은 19세기 중엽, 그러니까 영국 점령 시절에 중국인 쿨리들을 받아서 주석 광산을 짓고 그 이후 지역을 개간하면서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쿨리? 광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은데 폐광에 있는 쿨리 좀비 들어봤죠? 쿨리라는 게 이제 값싼 저임금 노동자들을 칭하는 말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폐광에서 때려잡고 있던 게 사실상 에이, 트렌드존 메트로폴리스나 좀 둘러보자고요. 다른 해외 맵들과 비슷하게 이곳도 역시나 해당 도시에 있는 랜드마크들을 따온 모습입니다. 처음에 소개드린 배경에 보이는 트윈타워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라고 하는데요. 최근까지도 말레이시아 최고층을 자랑하는 마철로였으나 2020년경 최고층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징성은 이 트윈타워가 더 강할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건 이 맵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쿠알라룸푸르 역입니다. 애초에 그냥 맵을 냅다 가로지르는 전철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쿠알라룸푸르 도시철도도 막 12호선을 넘어가는 등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메트로 시스템인데요. 쿠알라룸푸르 철도 이러면 좀 읽기가 힘들어가지고 약간 좀 KL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부른다고 하네요. 역사는 전형적인 타지마할 같은 그런 이슬람 건축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건축물을 지은 건 말레이시아 땅에 들어와 있던 영국이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영국령에 속하기 전에는 이슬람 시대였던 때가 있었으며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배경을 생각해서 이슬람 양식으로 지은 또 하나의 건물이 바로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입니다. 영국이 지나 청사로 쓰던 곳이죠. 약간 그 한국에 있었던 그 총독부 건물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것들 외에도 배경에 보이는 쿠알라룸푸르 타워 그리고 자유시장 입구로 향하는 이 건축물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이나타운 쪽에 있다는 잘란 페탈링 거리 입구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모로 말레이시아 수도의 여러 모습을 잘 담아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맵 곳곳에 숨은 히든 포탈을 통해서 맵을 손쉽게 둘러보면서 감상할 수도 있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지적되는 이 맵의 문제점은요, 이 맵에서 수행할 수 있는 퀘스트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처음 온 유저는 이곳에서 그냥 깔짝대다가 뭐지? 싶을 수 있어 보이긴 해요. 뭐긴 뭐겠어요. 맵이 새로 나왔으면 뭐다? 새로운 사냥터가 있을 거 아니야. 사냥할 만한 맵, 사냥할 만한 몬스터는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말레이시아 지역에서도 이 검은 슬라임들은 어김없이 등장하는군요. 그것도 그렇고 이 몬스터들도 약간 골드비치에서 봤던 몬스터 같은데요. 클로러 트랩 그리고 이모 슬라임이 말레이시아 지역이 제일 쫄따구인가 봅니다. 비슷한 레벨대인 트러커와 비교해본다면 별 볼일 없는 몬스터들 같기도 하지만 사실 싱가포르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몬스터, 예를 들어서 마스터 크로노스 이런 애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얘네도 충분히 잡을 만한 애들이긴 하죠.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워낙 이쪽이 사기라서 그런가 봐요. 설명에 따르면 클로러 트랩은 야자수로 위장한 후에 모험가들을 놀리는 것을 즐긴다고 하고 이모 슬라임의 이모는 우울하다는 건데 왜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댕기나 했더니 우울해서 악기를 갖다 뺏어서 연주하면서 기분을 푼다고 하네요. 맨헤라 슬라임이었군요. 이전 지역의 검은 슬라임들은 약간 싱가포르들의 오염물질이 악의 힘에 의해서 변형된 것이라는데 이 지역은 메트로폴리스의 오염물질들이 어떤 악의 힘에 의해서 변형된 거라고 하네요. 이 말레이시아의 악의 힘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아무튼간에 이쪽 지역의 몬스터들은 물론 기본 몬스터들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지만 베이스가 해외 메이플이다 보니까 여기에 굴러다니는 애들보다는 더 좋은 몬스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몬스터들은 대충 둘러보고 좀 넘어갑시다. 머디뱅크스 관련한 맵은 총 4개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었던 맵 외에도 머디뱅크스 1에서 3까지 이어지는 맵들도 있죠. 몬스터들은 큰 특징이 없었는데 다크 피션의 경우에는 무슨 일본 양아치 그런 머리 하고 다니는 놈이 있질 않나? 아니면 자동차 타이어를 훔쳐가지고 굴리고 다니는 놈이 있지 않나? 동네 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놈이 있는가 하면 무슨 피리를 불면서 뱀을 데리고 다니는 놈 등 특이한 애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이런 놈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쪽 맵들은 2009년 3월 26일을 기해서 전체적으로 맵의 지형이 전부 수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 맵들과 그 이후 맵들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사라진 맵들도 있죠. 이를테면 머디 뱅스 4 같은 맵들은 이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레이시아 지역은 이런 바뀐 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바뀌기 전 맵들은 대체로 더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뒤쪽 맵일수록 점점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뭐 그래가지고 앞선 맵들을 모두 지난 다음 나오는 맵은 캄풍 빌리지입니다. 캄풍은 사실 말레이어로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캄풍 빌리지는 마을이 됩니다. 아까 트렌드존에서는 아무 퀘스트도 받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캄풍 빌리지부터는 점점 고유의 퀘스트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메인 퀘스트는 마을에 보이는 램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 퀘스트 내용이 별로 무겁진 않아요. 아니 뭐 무겁고 무겁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좀 뜬금없는 뭔가 중요한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스토리가 없는 느낌이 강하죠. 퀘스트들은 전부 뭐 이 전통적인 마을도 좋은데 나는 뭐 세계 여행도 좀 하고 싶어. 버스 티켓 좀 구해주라. 버스 티켓은 받았는데 야 여비가 없네. 갖다 팔게 바이킹 헬멧 좀 구해줄래? 야 내 동생 선물을 빼먹었다. 이것도 좀 구해줘. 뭐 다 이런 식이라서 이 퀘스트 자체에 뭐 딱히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선행 퀘스트로서의 좀 그런 의미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퀘스트는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대충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맵을 먼저 보자고요. 캄풍 빌리지를 나서만 보이는 히비스커스 로드입니다. 저는 이 길을 보고 그 생각을 했었어요. 뭐 다른 꽃들도 많은데 왜 갑자기 히비스커스냐? 알아보니까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국화는 뭔가 라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무궁화 같은 속에 들어가는 무궁화 속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말레이시아의 국화로 장식된 말레이시아를 담은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맵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면 그냥 시골 마을 같은 경치에 갑자기 놀이공원으로 향하는 케이블카가 보이는데요. 이 케이블카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막 BGM이 바뀌면서 독특한 분위기의 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끝판왕 지역 판타시 팀파크로 이동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놀이공원 역시 실제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놀이공원인 겐팅 하일랜드라는 곳을 모티브로 한 지역인데요. 하일랜드, 그러니까 고원에 위치한 이 놀이공원의 리조트인 퍼스트 월드 호텔이라는 곳은 2008년경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경 말레이시아 지역을 내기 위해서 답사를 갔을 텐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이 놀이공원에 있다? 아마 거기서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맵을 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호텔의 기괴한 색 배치가 말레이시아 놀이공원 맵의 알록달록한 색 배합의 그 정치였을 것 같습니다. 겐팅 하일랜드는 지금 롯데월드와 비슷하게 인도어 그리고 아웃도어 지역이 있는데 게임에서 다룬 지역은 오직 아웃도어 팀파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맵에 끼어있는 안개는 으스스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로 고원지대라서 정말로 안개가 끼는 곳이라는 그런 고증도 되는군요. 맵에 나오는 그 몇몇 요소들이 실제 당시 놀이공원에도 있었다는 게 재밌는 곳입니다. 이 판타시 팀파크는 한국에서는 판타스틱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지역인데요. 놀이동산이라는 컨셉에 맞게 장난감 마을인 루디브리엄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할 수 있죠. 솔직히 저는 막 개똥 싸는 무슨 뭐 다이아몬드 이지라라는 봄의 스토리 이런 거 싫어하긴 하는데 말레이시아 쪽은 사실 스토리를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차라리 저렇게 커플 이어주는 스토리가 좀 양반같이 보입니다. 스토리는 없을지라도 맵 원조는 메이플 C니까요. 원본은 어땠는지 한번 구경해보자고요. 이 맵부터는 기존의 검은 슬라임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요. 어쩐 일인지 곰돌이와 사자 모양의 몬스터들이 나타나는군요. 놀이공원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마스코트 뭐 그런 거였나 봅니다. 이 친구들의 스펙은 다음과 같아요. 바로 이 전맵만 해도 레벨 60이 넘는 친구가 있었는데 놀이공원 들어가자마자 레벨이 좀 낮아지는 게 신기하네요. 여기서 하나 더 특이한 거는 아까 그 시골 분위기의 맵도 히비스커스 로드인데 여기 놀이공원 안쪽도 히비스커스 로드네? 이 분위기는 딴판인데 맵 이름이 같아? 이게 좀 위화감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2009년 3월에 맵 개편이 있기 이전에는 놀이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좀 더 복잡했습니다. 시골 풍경이 히비스커스 로드도 3까지 있었고요. 우리 아까 막 맵 들어갈 때 무슨 케이블카 같이 생긴 포털 안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케이블카 스테이션이라는 맵도 2개나 따로 있었어요. 야 그러면 이건 뭐 사실상 놀이공원으로 들어가는 맵을 4개나 없애버린 거 아니야?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이게 과거 블로그 같은 거를 좀 찾아보면요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사라져버린 맵들 중 히비스커스 로드 2는 엄청난 사냥 명소였다 라고 주장하는 글이 있거든요. 보시면 낚시 자리가 이렇게 많다는 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수많은 스샷을 찍어서 가이드를 써두셨네요. 근데 이거 가만 보면은 진짜 좀 낚시 자리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긴 합니다.
아마 이런 맵들을 없앤 이유는 뭐 단순히 맵을 줄인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맵 설계에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 맵만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 게 이 다음 맵, 그 다음 맵들의 과거 버전이 좀 그렇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과거에는 케이블카 스테이션이라는 맵에서 들어가면 나오는 맵이 이제 놀이공원 맵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급하게 줄이느라 원래대로면 뭐 놀이공원 입구나 뭐 케이블카 스테이션이 됐어야 될 맵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히비스커스 로드가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맵도요, Entrance to Theme Park라고 해서 긴 입장 대기줄을 연상케 하는 맵이었다고 하니까 이거 참 신기하죠? 그 다음 맵은 Fantasy Theme Park 1. 이 여기부터가 이제 비로소 진짜 놀이공원인가 봅니다. 이전 맵은 레벨 59 막 이랬는데 갑자기 레벨을 막 60을 넘어서 70이 되고, 프로스트 콜라는 제스터 스칼라이온에 비해서 체력이 무려 3000이나 많은 15000이 됩니다. 근데 여기 말레이시아 끝판왕 맵이라며 울루시티를 막 생각해보면은 몬스터 레벨 이 정도로 끝내도 될까요? 더 깊이 들어가서 이쪽은 대체 레벨 몇 가지 있었는지 한번 구경해보자고요. 아참, 지나가기 전에 이 맵의 원래 모습은 어땠는지도 잠깐 감상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약간 그 푸른켄타우로스의 영역,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 맵은 Fantasy Theme Park 2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은 야바두와 부퍼 스칼라이온. 이제 뭐 야바두가 뭔 소린지 알 수도 없지만은 뭐 이쪽 지역에서 부르는 게 뭐 말뜻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이 야바두의 경우에는 지역 패치 이전에 히비스커스 로드 2에 등장하는 몬스터다 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놀이공원의 식구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뭐 깐풍 마을에서 놀이공원으로 가는 버스 뭐 그런 걸 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프로스트 콜라가 뭐 체력 15,000이다 그랬는데 얘보다 아무리 봐도 상위 호환이요. 그죠? 체력만 봐도. 이런 몬스터들을 낚시로 잡을 수 있었던 히비스커스 로드 2. 대체 뭐냐 이 맵은? 그래서 이 맵은 램의 첫 번째 퀘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야발두를 잡는 곳이 됐지만 기억에서 잊혀진 판타시 팀 파크 2의 과거 모습은 이랬다는 거. 이쪽 맵들이 다들 맵들이 미칠 듯이 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없어진 건가? 그 다음 맵 역시 똑같이 놀이공원이지만 여기는 뭔가 좀 다릅니다. 이전 지역과는 달리 단 한 종류의 몬스터만 등장하는 맵. 폭은 좀 생각보다 좁고요. 2, 3인이서 적당하게 파티 사냥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맵. 여기부터는 좀 사냥터라고 부를 만한 맵인 것 같습니다. 이 맵에서 나오는 몬스터는 바이커롤라. 사실 뭐 별로 주는 것도 없던 이전 몬스터들과는 달리 바이커롤라부터는 뭔가 드랍타임에 변화가 생깁니다. 막 뇌전도 주고요, 뭐 전지도 주고요, 뭐 그런 식이죠. 그런데 심지어 경험치도 더 잘 주네. 그러면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사냥해야죠. 그런데 여기 몬스터들부터는 독특한 스킬을 사용합니다. 한 번에 1000가량의 체력을 회복하는 스킬인데요. 그 탓에 몬스터를 금방 잡아낼 정도의 데미지를 내는 유저, 그러니까 매우 고레벨이 아니라면 잡기에는 좀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력을 회복하는 몬스터가 그 다음 맵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Entrance to the Spooky World에 있는 갈로페라. 레벨은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94, 체력은 42,000, 경험치는 2,500입니다. 이 맵을 딱 보시면요, 뭐 이거 아무리 봐도 낚시자리 같은 기분이 들죠. 근데 몬스터 개체수도 막 엄청나게 많고 위아래 폭도 엄청 좁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막 불독, 썬콜, 혹은 막 이제 에로레인 뭐 이럽션이 있는 궁수 정도 되면요, 그냥 제자리 딸깍이 가능한 수준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3차 직업들이 4차 전직을 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하는 맵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4차 전직을 한 이후에도 사냥터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갈로페라 이하의 몬스터는 뇌전이랑 전지존자는 그 바이클롤라가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 지역보다도 더 사기 사냥터가 더 많았겠죠. 당시 MC 유저의 육성 공략법을 보면요, 거진 70부터 레벨 94의 갈로페라를 잡으라고 안내하기도 했었어요. 갈로페라의 자리가 꽉 차면 그제서야 바이클롤라를 가라 라고 하는 걸 보면은 갈로페라의 위상을 알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맵의 경우에는 2009년 3월 지형 변경 패치 이전에는 이런 모양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맵이 보다 보면은 기괴한 느낌이 들어요. 맵이 약간 메이플 감성이 아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넓은 놀이공원 느낌은 잘 살린 것 같고 몬스터도 되게 많아 보이는데 위화감이 엄청나네요. 자, 그래서 이 맵이 놀이공원 맵의 끝인데 보시면은 우측 끝에 알돌이라는 NPC가 하나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 맵, 즉 말레이시아 보스 맵으로 보내주는 NPC가 됩니다. 말레이시아 지역의 보스는 말레이시아 맵 추가와 동시에 추가된 몬스터는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지역은 2008년 9월에 추가가 됐고, 그런 이후 2008년 11월 19일에 해적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함께 겨울을 다같이 보낸 다음에 2009년 1월 20일 패치를 통해서 드디어 말레이시아의 보스 2종이 추가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2009년 8월에 지형 패치가 있었던 거고요.
그 추가되었던 보스를 가기 위해선 초반에 말씀드렸던 램으로부터의 의미 없는 퀘스트들을 클리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연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대충 막 모아야 되는 아이템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야벌두를 잡고 럭키 버스 티켓 100개를 모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이크롤라를 200마리 잡고 바이킹 헬멧 200개를 모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펄 스칼라이언을 200마리 잡고 토이 플레인 200개를 모으시면 되고요. 그런 후에는 제일 레벨이 높은 갤로페라를 200마리 잡고 우든 포니테일 200개를 모아야 됩니다. 이 퀘스트들을 모두 클리어하면 드디어 이제 램에게서 판타지 팀파크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놀이공원 같은 게 있는데 최근 괴물들이 놀이공원을 장악을 했고 알돌이라는 꼬마가 혼자 놀이공원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상황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 갑자기 뭐? 어디서 얻으셨는지 Spirit of Fantasy Theme Park라는 아이템을 줍니다. 근데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점은 아니 뭐 정령을 어디서 얻으셨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이걸 주면서 이제 알돌에게 가보라고 해요. 그렇게 알돌에게 가서 말을 걸어보면은 이것저것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줍니다. 놀이공원에 침입한 괴물들이 뭐 석상의 모습으로 숨어있다. 보스는 총 2명이고 석상도 2개다. 그래서 이게 뭐 약간 불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아이템을 각 석상 위에 뿌려주면은 보스가 강제로 소환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2석상을 동시에 해금하지 말라는 거. 아무래도 동시에 해금을 하게 되면은 클리어가 불가능할 정도. 그러니까 각 보스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겠죠. 인형을 가지고 말레이시아의 끝으로 가서 알돌을 통해서 진정한 마지막 맵 스푸키 월드로 향합시다. 알돌이 설명해준 대로 석상에 인형을 뿌려주게 되면은 BGM이 바뀌면서 보스가 소환됩니다. 각 보스는 이 하얀 놈이 탈가 그리고 이 노란 놈이 스칼라이온이라고 불리는데요. 분명 둘 다 소환하지 말랬는데 각자 데미지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할만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 이 보스는 처치할수록 강해지는 몬스터였거든요. 1페이지를 처치를 하면요 말똥말똥하던 눈이 약간 흐려진 채로 바닥에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데미지도 뭐 막 미스나 뜨다가 1이나 뜨다가 2페이지는 뭐 한 데미지 40 정도 달고 그럽니다. 뭐 물리무효화도 걸고 스킬도 쓰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할만해 보이는데? 아니라니까. 이거 이제 2페이지까지 잡아내고 나면요 흐리멍텅하던 눈을 하던 보스는 사라지고요 이제는 분노한 눈으로 바뀐 채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 보스가 본체입니다. 레벨은 기존 80 그리고 2페이지 100을 넘어서 갑자기 140이 되고요. 체력은 1억을 넘어가며 원거리 피격 데미지는 2000, 근거리 피격 데미지는 막 7000이 육박합니다. 근거리는 뭐 접촉 데미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그 데미지를 맞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런 스칼라이온 같은 거는 어떻게 그냥 거리 좀 유지하면서 쭉 잡아주면 되는 친구인데 탈가는 얘랑 괴가 좀 달라요. 특히나 스칼라이온과는 달리 탈가는 시전하는 스킬 중에 막 포효하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스킬이 있는데 여기에 맞으면 역시나 높은 접촉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심지어 막 이 영상을 보면은 앞으로 대쉬를 한 다음 복귀하는 이 공중제비 모션에도 피격 데미지를 입나봐요. 그래서 스칼라이온보다 탈가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두 동상을 동시에 까지 말라는 건 아마 탈가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보스들은 한국에서 2009년경에 진행된 마녀의 탑 최종 보스로 재탕이 됐었죠. 이 뭐 어디선가 본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아마 그래서 그런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보스 스칼라이온과 탈가를 잡으면 나오는 보상은 뭐냐? 바로 스칼라이온 버스 햇 그리고 탈가 햇입니다. 원래는 모종의 옵션으로 추가가 되었다가 사람들 반응이 좀 안 좋았는지 2009년 3월에 버프를 한 버전이 이제 보여드릴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레벨 제한은 90, 올 스탯은 18, 체력은 50, 물리방어력 마법방어력 160, 명중률과 회피율은 25씩 그리고 이동 속도는 10. 얘 옵션은 이렇고요. 이제 반대로 탈과 햇은 페어가 되는 옵션들, 그러니까 뭐 체력과 마나 그리고 뭐 이동 속도와 점프력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대체되는 식입니다. 어때요? 자쿠메 투구? 바로 버려야겠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점프보다 이동 속도가 더 좋고요. 최대 MP보다 최대 체력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탈가는 더 깨기도 어려운데 투구 성능이 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칼라이온만 잡고 탈가는 거들떠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 2009년 10월 GMS에 말레이시아가 처음 도입될 때는 이 투구가 좀 변형돼서 들어왔거든요. 일단 기본 스탯은 18에서 15로 칼질당했고요. 자쿠메 투구와 같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명중률, 회피율 이런 거 전부 20 아래로 낮췄고요. 뭔 이동 속도요? 점프 3으로 바꿔. 저는 생각보다 이게 좀 합리적인 버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탈가가 인기가 없다 못해서 잡는 게 바보가 되는 상황이 싫었던 모양인지 여기서 특이한 기믹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각 스탯별로 기본적으로 상업이 보장되어 있는 아이템을 총 4종을 내놓되 스칼라이온 버스 햇에서는 힘과 덱스, 그리고 탈가 햇에서는 인트와 럭이 17을 찍는 형태가 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트 17 이상의 모자를 얻고 싶다? 그러면 강제로 탈가를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GMS에선 이런 방식으로 스칼라ion과 탈가 어느 한쪽만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결국 의도대로 두 보스를 모두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MC는 약간 전통을 지키면서 빅뱅 직전까지 기존 옵션 그대로 이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후반기 말레이시아 지역의 추가로 인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지역은 사실상 20레벨부터 120레벨 이후까지 모두 레벨업이 가능한 지역이 됐고요. 비록 빅뱅 패치가 진행되기 직전에 추가돼서 빅뱅 전 유저들이 이 지역을 연구할 시간은 부족했지만 각 지역에 대한 뚜렷한 고찰로 고증된 게임에 대한 애정과 각국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생겨난 이 맵들은 MC 유저들의 자긍심으로 남기에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